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선거운동이 사실상 힘들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발생한 유세 차량 사고, 2명이 숨지고 1명이 지금 의식불명 상태인데, 이 일로 인해서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 처벌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이 사업주거든요. 사업주에 해당이 됩니다. 당대표고 지금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 안전장치, 안전조치를 잘 했느냐,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 국민의당은 아예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사고 수습, 유가족에 대한 위로, 여기에 지금 최대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거운동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고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지금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유세 차량 사고가 2건이 어제 오후에 발생을 한 거고요. 이 지금 천안과 원주에서 2건이 발생을 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래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이런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위문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오늘 오후에 저녁에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조문을 가겠다라고 해서 안철수 후보와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만남도 그 의미가 크지만,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법이 문제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만들어졌고 시행은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같은 이런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묻기 위해서 형사처벌입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법인 자격, 국민의당은 법인 자격이 됩니다. 국민의당은 법인 자격으로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에 이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2사람이 숨지고 1사람은 의식불명 상태인데, 여기에는 운전기사가 2분이 있고 1사람은 당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첫째, 안철수 후보가 사업주에 해당하느냐, 이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당의 대표고 지금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 중대재해에 해당하느냐, 이 중대재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 고용관계입니다. 이거 원청, 하청 이런 이야기인데, 원청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안전에 대해서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세 차량의 사업체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원청에 해당을 한다라는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이 고용관계를 또 보게 됩니다. 이 당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용관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사전에 예방조치, 안전교육, 안전장치를 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고용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유세 차량 버스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일산화탄소는 그 LED 전광판, 그걸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발전장치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문이 닫혀 있으면 이게 중대재해로 갈 수가 있다. 이걸 충분히 교육을 하고 여기에 충분히 안전장치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얘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한쪽에서는 충분히 교육을 하고 안전장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됐고 제대로 교육이 됐다면 이 사고를 당한 분들이 그렇게 버스 안에 문을 꽁꽁 닫고 있었을 리가 있느냐. 벌써부터 이렇게 충돌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고가 정말 안타까운 사고고, 지금
안철수 후보 비롯해서 많은 당의 관계자들은 뭐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아예 선거운동은 전면적으로 전국이 다 중단을 하고 사고 수습에 나서고 지금 유가족 위로에 나섰습니다만, 문제는 이거 현실적으로 이 법적 부분은 따져야 될 부분은 따져야 하거든요. 이게 벌써부터 얘기가 엇갈리는 것이, 지금 버스 회사 측과 국민의당 쪽에서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했고 충분히 교육을 했다, 안전교육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운전기사 쪽, 또 여러 가지 지금 운전기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세 차량에. 다른 차량도 많으니까요. 운전기사 쪽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교육을 받았다면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겠느냐. 그 다음, 그 발전장치에 의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된다면 내부 경고장치라도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장치는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는 국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건 자체도 지금 굉장히 사업주에 대해서 엄한 책임을 묻도록 이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지금 안철수 후보는 뭐 이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형편이고, 또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윤리 부분을 떠나서 법적으로도 당장 이렇게 계속해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중대재해법 자체가 이제 시행이 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따져봐야 될 것이 뭐 고용관계라든지 고용 책임자 여부라든지 사전 안전장치, 예방조치, 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책임, 아주 엄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이만한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법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굉장히 위기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번 대선이 지금 20여일 남았는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상황입니다. 물론 고용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는 선거 기간인 만큼 지금 뭐 후보를 소환한다든지 후보를 부른다든지 책임자들을 모두 부른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하고 편의를 보장을 하고 충분히 조사를 한다. 그래도 뭐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이 지금 후보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결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윤석열 후보가 조문을 가게 돼서 안철수 후보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직접 만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가르마가 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상외로 후보 단일화 부분도 앞당겨질지 모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